이제 오늘 저와 함께할 주인공을 모실 텐데요. 발라드 새손, 숲디, 발라돌, 랭보정, 정랭보, 안테나의 박보검, 무엇이라도 불러도 무방하지만 그냥 정승환 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이제 원래 예능 같은 거나 이런 데서는 뭐 안테나의 박보검이다 이렇게 소개를 네. 하고 나는데 오늘은 좀 진중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커피 머신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네.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네. 오늘 랭보정 하시죠? 정랭보. 랭보정이요? 네. 네, 이거 팬들이 다 지어주신 별명. 네, 뭐 엄청 많아요. 별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막 쑥스러워하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이런 자리가 좀 저한테는 어색해서 이 자리에서까지 뭐 랭보정, 네. 안테나 박보검 이렇게 하니까 네. 조금 쑥스럽지만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한번 뵙고 그쵸. 계절 바뀌고 다시 뵈요. 네. 근데 반갑기도 하고 또 오늘 행사 그때는 좀 편한 자리에서 뵀는데 오늘은 네. 어쨌든 시를 읽는다는 행사로 만나 뵙게 됐는데 주관한 곳이 종로문화재단이에요. 네. 종로와 인연이 있으시지요? 저는 되게 얼마 전에도 바로 여기서 촬영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 안테나 내에서 네. 촬영하는 또 자체 내 예능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바로 옆에서 또 네. 촬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음. 부암동, 삼청동 이 일대를 되게 좋아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시적인 동네에서 좀 이런 자리 갖게 돼서 혹시 즐겁습니다. 산책을 하시거나 그런 적도 있으시죠? 제가 관여하겠습니다. 네. 네. 물면 안 되니까 제가 벌레인가요? 모기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이렇게 뿌리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산책을 하거나 이런 네. 것도 종종 좋아하죠. 하셔- 네. 그래서 팬분들은 그냥 산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암동, 삼청동, 청운동 이 일대의 종로 골목들을 승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여기가 산책하기가 진짜 좋아요. 이 길 따라서. 네. 여긴 도로인가요? 그래도 인도가 그쵸? 이렇게 인도가 좋죠. 있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박쥐 같은 사람인데 네. 종로에 오면 종로의 아들이라고 맨날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종로에서 다녔고 네. 또 저희 집 대대로 다 종로에서 살아서 종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은평구에 가면 은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지금 고양시에 사는데 네. 고양시에 가면 아들이란 말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고양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도 약간 걱정스러운 게 제가 생각하는 승환님이라면 사실 귀로 듣는 목소리를 노래에 실어서 귀로 담은 형태인데 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도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또 부담스러우실까라는 걱정도 앞섰어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평소에 시를 좋아하시고요. 또 시와 음악이라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오늘은 작정하고 정승환의 노래가 아니라 정승환의 신앙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승환님이 좋아하는 시를 한 편 골라오셨어요. 네. 먼저 낭독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 시를 그 전체를 다 낭독을 하는 건가요? 네, 낭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없네요. 네. 네. 제가 그 시집이 있으면은 그랬죠? 네. 좋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촬영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오디오가 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순간은 사실 되게 뭐랄까 모두가 암묵적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좀 애쓰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근데 사실 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그래. 네. 네. 제가 제 불찰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낭독을 하면 될까요? 네. 네. 신보선 시인의 식후에 이별하다라는 시를 준비를 해왔는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식후에 이별하다, 신보선.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이제 이별이다 그대여.
고요한 풍경이 싫어졌다. 아무리 휘저어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를테면 수저 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는 흰 죽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도무지 재미가 없다. 거리는 식당 메뉴가 펼쳐졌다 접히듯 간결하게 낮밤을 바꾼다. 나는 저기 번져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테니 그대는 남아있는 화남 쪽으로 등 돌리고 10가지 세라. 10가지 세고 뒤돌아보면 나를 집어삼킨 어둠의 잇몸, 그대의 유순한 광대뼈에 물컹 만져지리라. 착한 그대여, 내가 그대 심장을 정확히 겨누어 쏜 총알을 잘 익은 밥알로 잘도 받아먹는 그대여. 선한 천성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를테면 내가 죽 한 그릇 뚝딱 비울 때까지 나를 바라보며 그대가 속으로 천천히 10가지 세는 소리, 안 들려도 잘 들리는 소리, 기어이 들리고야 마는 소리, 단단한 이마를 뚫고 마음속에 독한 죽을 휘젓는 소리.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먹다만 흰 죽이 밥이 되고 밥은 도로 쌀이 되어 하루하루가 풍년인데 1년 내내 허기 가시지 않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기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오랜 기담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난다. 착한 그대여, 착한 그대여. 아직도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열을 셀 때까지 기어이 환한가? 1000만 억을 세워도 나의 폐허는 빛나지 않는데 그 질퍽한 어둠의 죽을 개워낼 줄 모르는데. 네. 시가 좀 기네요. 네. 네. 근데 길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읽으면 좀 긴데, 네. 시 주셨네요. 네네. 아까 제가 참여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오디오가 비면 비디오가 채운다. 어... 오디오의 빈자리는 비디오가 채운다. 그런 채팅이 있었나요? 네, 귀가 녹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약간 모기가 또 내려앉았어요, 낭독하실 때. 그래요? 근데 모기가 물려고 앉은 게 아니라 네. 머리카락에 그냥 정말 사뿐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키우는 친구입니다. 네. 네. 모기도 감미로움을 아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 신보선 시인의 시, 신보선 시인 좋아한다고 많이 말했죠. 네, 주변에서도 말씀하셨죠. 저도 뭐 좋아하는 선배 시인이기도 하고, 또 이 시는 또 저도 약간 신보선 시인의 최애 중에 꼽던 작품이었어요. 네, 작품 보면 10가지 세라, 10가지 세고 뒤돌아보면 이런 문장도 등장하고요. 열을 셀 때까지 기어이 환한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도 무엇을 기다릴 때 숫자를 세잖아요. 맞아요. 눈을 꼭 감고 열 세봐 앞에서 선물 포장을 뜯고 있거나. 근데 무엇을 기다릴 때 우리가 숫자를 세는데, 그러면 2021년 이 10월을 지나가고 있는 승아님에게 열을 세서라도 기다리고 싶은 일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사실 오늘 제가 낭독하게 될 시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굳이 있다면 제가 시라는 거를 좋아하게 된 계기와 같은 그런 시들을 좀 골라와 봤어요. 근데 이 시가 되게 좋았던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 10가지, 아까 짚어주셨던 10가지 세라라는 게 그런 표현들이 되게 쉬운 표현 같지만 이렇게 잘 와닿는다 할까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시였는데, 올 한 해 10가지 세서라도 기다리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올해가 아니라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해서 내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것들을 준비할 때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저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도 이렇게 저한테서 지나가기를 제가 기다리는 것 같아서 좋은 음악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림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좀 상투적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기서 맞아요. 머리 끝도 보이지 않고 그냥 똑같은 평야처럼 저 길 끝에서 아무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좀처럼 쉽게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을 텐데 네.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에 대한 네. 그 무료함을 달래거나 네. 혹은 그것을 마중을 나가거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감흥이나 내가 작업하는 내 마음에 드는 작업물들이 영감이든 그것이 네. 결과든 떠오르기 한 번에 떠오르지 않을 때 음. 그것을 어떻게 견디세요? 사실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즐거움만 그렇죠. 수반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근데 저는 사실 그 기다림의 방식에 있어서 뭔가 뭐 말하자면 노하우랄 게 있거나 네. 저만의 어떤 방법 같은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견디는 방법은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리는 일 자체가 무언가를 계속 하는 거겠죠. 무언가를 계속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네. 전 뭐하라고. 네. 그 토크가 시적입니다 하셨는데요. 아까 네. 그 안테나에서 요즘 찍고 있는 예능 네네. 제가 보다가 네. 그 소속사 내에서는 재미없다는 걸 가장 치욕스러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저희 회사 분들이 네. 음악으로 욕하는 건 되게 잘 참으시는데 네. 재미없다고 하시는 건 다 못 참으세요. 네. 네. 오늘은 관계자분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시적이고 진중하고 사실 재미없다가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죠. 네, 어쨌든 좀 다른 방향의 결의 대화니까. 근데 정말 저는 이 자리가 좋은 게 네.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도 아니 이게 아까 재미없다는 게 나쁘다고 네, 나쁜 게 그렇죠. 아니라고 네. 하신 것처럼 네.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계속 막 커피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맞아요. 대화 소리도 들리고 하는 이 공간에서 네.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아요. 어. 뭔가 그 항상 예능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예능이나 이런 곳에서는 네, 저- 이런 저- 것도 저런 자연의 네, 소리도 네, 들리고 네. 그냥 둘이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찍어주고 계시는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굉장히 대단한 저 뵐 때마다 말씀을 네. 들을 때마다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하실 말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한다. 네. 아까 말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셨는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더 끌어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낭독하실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유. 저는 사실 옆에서 듣는데 작게 들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씩 가까이 갔는데 한 편 더 부탁드릴게요. 네. 장성남 시인의 시 맞습니다. 골라오셨죠? 네. 거의 제가 시라는 거를 이게 되게 매력이 있는 장르구나를 느낄 무렵에 이제 제가 많이 읽었던 시인이고 시예요. 그래서 옛 노트에서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노트에서 장성남.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런됨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쫓아서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 그 옆에서 숨죽일 무렵. 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그 솔리트님께서 네. 카페에서 옆 사람 대화하는 거 훔쳐듣는 기분이라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 이런 네. 고품격 대화는 저는 평상시에 사실 하지 않는데 네, 오늘도 기회 진지해도 괜찮은 자리라서 좀 마음 네. 편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옛 노트에서를 낭독해 주셨는데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시를 써오고 있고 과거에도 쓰고 있는데 아마 20대 중반의 나이부터 이제 등단을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인이 되어서 시를 썼는데 처음에는 나는 약간 유치한 생각이지만 나는 시랑 결혼하겠다.
내 남은 모든 시간은 한국의 시 발전과 네. 나의 시를 더 좋은 시를 쓰기 어.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네. 바쳐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시에 목을 맨 그런 시기가 이게 있었고요. 엄청 큰 그런 꿈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점점 그런 생각을 한 스스로가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가 어렵고 아마 승아님한테는 그 오고 있는 음악, 네. 나한테 다가올 음악들이 한 번에 오지 않음. 네. 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발을 동동 굴러도 이것들이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시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온도로 비유하자면 100도의 끓는 물이었다면 그 당시에. 어느 순간에 제가 점점 애정이 식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이게 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삶 안에서 나의 시간 안에서 어떨 때는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물론 지금은 오해를 좀 풀었어요. 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시라는 것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가까워지고 싶을 때도 있고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다.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승아님도 대중 앞에서 네. 노래를 한 지가 손으로 세어볼 만큼 횟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내 안에서 생각하는 이 옛 노트에 적는 것처럼 네. 내 안에서 적는 이 음악과의 생각이 늘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20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20살에서 이 시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회상의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지금의 제가 20살의 저를 돌아보면은 또 지금의 이 시가 뭔가 저에게 다 와닿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또 그 당시에 제가 돌아보는 과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던 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저는 그 20살의 저를 되게 이 시처럼 얼마나 그때 내 안에 많은 빛들이 있었고 얼마나 세계 바깥까지 막 길게 투명한 개울을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계속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좋아해서 진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축구를 막 보고 연습하고 거의 막 밤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지내고 아까 온도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100도도 더 넘는 온도로 축구에 대한 네. 열망이 두 개의 심장으로. 네. 그리고 또 두 개의 심장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금방 갑자기 확 질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어느 순간 질려버려서 축구를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이제 제가 무에타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정말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도 정말로 미친 듯이 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질려버려서 관두게 되더라고요. 고수가 된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무에타이가 제 주변에 무에타이 배운 한 친구는 잘못 배웠는지 몰라도 저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네. 이 친구는 자꾸 정강이로 전봇대를 차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정강이를 계속 단련을 그게 해야 있어요? 되긴 해요. 네, 그렇게 길 가다 하는데 전봇대 보이면 정강이로 차더라고요. 그거는 좀 네. 그거는 약간 잘못된 잘못된 것 같고.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무에타이도 1년 정도 바짝하시다가 네. 모든 것을 다 100도씨 이상의 온도로 네,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음악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가장 오래 하고 있는 건데 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운동을 좋아했던 만큼 음악을 좋아하진 않았더라고요. 솔직하게. 네. 그냥 음악을 정말 좋아하지만 지난 제가 어떤 운동에 대한 열정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만히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래서 내가 그나마 좀 다른 것들에 비해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요즘에는 음악이 저한테는 따뜻한 온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인님처럼 막 한없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엄청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고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어떤 때는 한없이 차갑고 어떤 때는 되게 뜨겁고 근데 요즘에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음악을 듣는 사람으로서 음악에 기댈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따뜻한 온도로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대화 어디서 듣나요? 네. 그게 약간 미지근해요 더 오래 좋아할 수 있나 봐요라고도 네, 데일리 소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꼭 사실 뜨거우면 100도가 넘으면 기체 상태로 변하니까 우리 액체가 또 힘이 잔뜩 들어가면 또 지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누구를 의도적으로 사랑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는 당위를 끊임없이 스스로에 갖고 있으면 당장은 그 사람을 강력하게 사랑할 수 있어도 이 당위가 끝나는 순간 내 행동도 끝나는 것인데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네, 상태에서 그런 좋아함이 사실 더 뭐가 더 우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길고 좀 고요하고 유장하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과거에는 큰일이 아니었는데 네. 별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조금 새롭고 나에게 큰일이 되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아주 사소한 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1차원적인데 술집에서 술 마시는 게 과거엔 별일 아니었는데 요즘 너무 큰일이 되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뭐 꼭 이런 과거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커진 일? 뭐 저도 비슷하게 뭐 약속을 잡는 일들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되게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 요즘에 시간이 되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예전에는 그냥 20살, 21살 됐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26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살면서 가장 나이가 든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이 가장 최고로 나이 먹은 시간이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30, 갑자기 40일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니까 네. 요즘에는 예전에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감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그게 겁이 나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라고 전제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네. MZ 세대 같은 세대라서 그래서 저한테까지는 뭐 제가 묻어가겠습니다. 전 끝에 있는 것 같아요. MZ 세대의 가장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네. 한참 어쨌든. 어린 녀석이 무슨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같은 세대인데요. 네. 이번엔 제가 시를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김영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 반성이라는 시집을 냈고요. 반성 1부터 쭉 연작이 되는 반성 16이라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반성 16.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술 먹자, 눈 온다. 삼룡이가 말했다. 네, 이런 시였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 아까 사실 장성남 시인 시 옛 노트에서 읽어주셨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장성남 시인이 그 시를 쓸 때의 생물학적 나이가 지금의 승환 씨랑 비슷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마 그게 90년 초반에 쓰여진 시로 알고 있는데 93년 이럴 때 이제 20대 중반을 막 넘어가고 있을 때인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시집을 읽을 때 뭐 승환님께서야 이미 시에 대한 나의 취향이 생겨서 내 취향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시들을 보기 시작하셨는데 누구나에게나 처음이라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시집을 읽고 싶은데 무엇을 읽을지 모르겠다. 이런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조금 유치하지만 나랑 비슷한 나이 혹은 같은 성별 혹은 하다못해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시인이라도 이만큼의 접점을 가지고 시작하면 뭔가 더 시 읽기가 수월해지고 취향 찾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나이라는 것은 몇 년생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시인이 26에 쓴 시와 34살에 쓴 시와 48에 쓴 시 이렇게 어떤 시인의 내 나이대에 쓴 시들을 읽으면 뭔가 조금 더 느껴지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네. 제가 김영승 시인의 이 두 가지 술이 등장하는 시를 읽은 것은 이것도 접점입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술에 취해서 메모를 했는데 다음날 깨고 나면 무슨 글자인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내가 뭐라고 써놨을까라고 하다가 소주 3병 마시니까 다시 이 글자가 보였다고.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맞춰졌죠. 그때서야. 예, 맞춰졌는데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라고 써 있는 거죠. 이 글자가. 그래서
사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네. 낮에 모여서 저녁에 맞아요. 헤어지는 일정으로 맞아요. 술을 마셨는데 그때 사실 승아님하고 처음 술을 마셔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 술을 머리 끝까지 마신다. 근데 약간 끝까지 드시는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네. 제가 끝까지 먼저 먹어서 잘 기억나지 그러니까 않지만 저는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먼저 끝까지 가셨더라고요. 아, 네, 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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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긍정적인 의미의 술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 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약간 저의 인생 최대 과제 같은 것이거든요.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이제 다시 끝까지 갔다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수치든 해장이든 그렇죠. 승환 씨만의 해장법이 있으세요? 해장법. 네. 와. 오늘 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해장법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이거 술 아닙니다. 네. 아까부터 위스키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의 해장법이 근데 그때 너무 다른데 저는 2번에 걸쳐서 해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거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어나서는 맑은 국물을 먹어야 해요. 맑은 국물을 먹어서 조금 이렇게 속을 달랜 다음에 저녁에는 네. 느끼한 걸 먹어야 합니다. 아, 그게 뭔가 한국식과 서양식이 섞여 있네요. 그리고 저는 네. 이상하게 피자, 네. 햄버거로 마지막 해장의 마무리를 하는 게 이렇게 그 따뜻한 맑은 국물로 속을 한번 달랜 다음에 네. 피자로 덮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해장이 딱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저만의 해장법이라면 해장법인 것 같습니다. 그 동시에 먹으면 괴식이네요. 만약에 이게 시간차가 있지만 점심과 그렇죠. 저녁에 시간차가 네. 있지만 제가 그냥 그동안 저의 데이터를 약간 공개해드리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서양 분들은 실제로 피자나 햄버거로 해장을 네,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감자튀김이거나 이렇게. 네. 또 맑은 국으로 해장하는 것은 뭐 빨간 많이들-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또 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칙이고. 네.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네네. 김수영 시인도 평생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네. 근데 전 못 뵀지만 당연히 일찍 돌아가셔서 다음날 새들이 좋아하는 조라는 노랗고 작은 곡물이 있잖아요. 조밥할 때 나오는 네. 그거를 죽을 써서 드셨대요. 어. 죽을 갈아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인 선생님은 찹쌀을 갈아서 네. 거의 풀처럼 아주 진득진득하게 약간 요거트처럼 만들어서 찹쌀을 드신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술의 고수 중에 2명이 다 탄수화물이어서 탄수화물인가 보다 했는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 선생님인데 네. 저한테 다음날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하면서 네.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폭음을 해서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다음날 약한 도수의 술을 조금씩 마셔주는 게 나의 해장법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진짜 아니요, 노가. 아. 의학, 과학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평생을 술을 되게 그럴듯한데요. 그쵸. 이야기는. 네. 그래서 제가 승환님 만나 뵈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찾으셨지만 언젠가 내가 네.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 탄수화물이나 술을 약한 도수의 술을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저는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약한 도수 다음날 다음날 또 술 먹는 게 아. 그게 좀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은데 네. 언젠가 한번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죠. 그러게요. 시 얘기보다 술 얘기를 지금 네. 근데 이게 좋아요. 술 먹자, 눈 온다, 삼용이가 말했다. 맞아요. 이 마지막 마무리가 참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 시 보면 총 5명이 등장해요. 규영이, 준행이, 현이, 승기, 삼룡이. 네. 근데 규영이가 제일 나빠요. 너 이제 폐인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 준행이는 그 다음은 나쁩니다. 넌 바보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이도 나빠요. 네 얘기 이제 누가 믿을 수 있냐라고. 그리고 넌 다시 할 수 있을 거다. 승기가 말했는데 이것도 나빠요. 뭘 다시 해. 지금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근데 술 먹자, 눈 온다.
삼룡이가 정말 고백처럼 곁에 두어야 되는 네. 친구입니다. 그 곁에 두고 있는 이런 친구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문학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눈 온다, 술 먹자랑 술 먹자, 눈 온다는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 네. 네.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술을 먹자가 아니라 네. 술 먹자. 근데 눈 오네랑은 엄연히 다른. 아. 네, 언제나 술은 네. 기본 옵션이고 네. 마침 눈이 오네랑 네, 눈이 그렇죠. 오니 술 먹자는 다른 것 같은데 아, 네. 여기는 술 먹자, 눈 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좋은 친구네요. 삼룡이는. 앞뒤가 그렇죠. 예. 네. 눈 온다 술 먹자는 음,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그쵸. 이 자극에 버튼이 눌려서 하는 말이고 네. 자극 없이 아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네. 사랑. 네. 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요. 예, 네, 승아님이 골라오신 시를 한 편 더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음악의 숲이라는 심야 라디오를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기로 이제 저는 이 올라브 하우게라는 시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소개받았던 비 오는 날 늙은 참나무 아래 멈춰서다라는 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아, 네. 비 오는 날 늙은 참나무 아래 멈춰서다. 올라브 하우게. 오직 비 때문에 길가 늙은 참나무 아래 멈춰선 건 아닙니다. 넓은 모자 아래에 있으면 안심이 되죠. 나무와 나의 오랜 우정으로 거기에 조용히 서 있던 거죠. 나뭇잎에 떨어지는 비를 들으면 날이 어찌 될지 내다보면 기다리며 이해하며 이 세계도 늙었다고 나무와 나는 생각해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나는 비를 좀 맞았죠. 잎들이 우수수 졌거든요. 공기에서 세월 냄새가 나네요. 내 머리카락에서도. 라는 시입니다. 이거를 라디오 진행하실 때 숲디라고 불리면서 네, 네. 진행하실 때 청취자분이 게시판에 보내주신 거죠? 네, 아마 실시간 네. 였나 그렇을 거예요. 예. 그 미리미님께서 문과 수업인 줄 채소 양봉업자 네. 꿀 떨어진다는 의미로 양봉업자 네. 양봉이라는 다들 시인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양봉할 때 입는 금으로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입고 할 거 다음에는 제가 입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상은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와 함께 나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하우게 시 안에 등장해요. 네. 하우게 시 안에 등장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이 살면서 가장 나이 먹은 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야 이거 내가 나이 먹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감각 있으세요? 나이가 들고 있구나. 네. 글쎄요, 시인님은 어떤 저는 생각 있나요? 저는 제가 일하는 이제 출판사 사무실에 가면 맹온수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네. 설치되어 있는데 온수 칸이 있고 그리고 레바가 정수와 냉수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온수는 뜨거운 물을 받는 거고 정수와 냉수는 레버를 돌려서 정수된 물, 한 미지근한 물을 마실지 아니면 냉수를 마실지 선택하는 건데 불과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물을 뜨러 갔을 때 이게 정수로 돌아가 있으면 미지근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찬물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다시 냉수를 레버를 돌리면서 속으로 누가 이렇게 열정 없이 사나? 뭐 뜨거운 심장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다시 냉수를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거 돌리기가.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정수로 돌리고 있어요. 이거. 물을 받을 때마다 네.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네. 이도 아프고 그래서 야 이거는 사실 나이보다는 치과 진료에 대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감각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네.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가수분들께서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거나 네. 그럴 때 이제 조금씩 계속 나도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사실 제가 시간을 뭔가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뭔가 타인한테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를 뵐 때라던가 아니면은 오랜만에 만난 누군가를 봤을 때 꽤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면 좀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나는 알게 모르게 제 얼굴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제 시간은 잘 실감을 못 하는데 문득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나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 저한테만 비껴가진 않을 테니까 아 시간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눈이 밝으시네요. 솔리트님께서 얼음물 드신다고 지금. 제일 부러워요. 네. 저는 네. 아직 뜨거운 네. 이 친구가. 네 목이 괜찮습니다. 네. 그게 아까는 말씀하신 무슨 게, 네. 어떤 또 벌레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하우게 얘기를 더 해달라고 하시고, 노르웨이 시인이에요. 노르웨이 시인이고, 네. 굉장히 감각적이고 말을 아끼면서 네,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과거의 시인들은 뭐 시인 중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지향점이 다른 시인들이 있지만 시인의 또 어느 한 지점은 말을 많이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둘 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한 수를 두듯이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시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인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분열적으로 무엇을 말을 늘어놓기도 하고. 만약에 승아님이 아까 누가 그러셨어요. 책을 언제 내시냐? 책을 기다린다. 혼자 이렇게 네. 글을 소개해달라고 하진 않을 네네네. 것인데 혼자 글쓰기를 하시죠. 네. 네. 저도 쓰는 걸 좋아하고 네. 이게 저한테는 음악은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어쨌든 일이잖아요. 네.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건 일이라는 어떤 강박이나 부담이 전혀 없어서 네. 되게 오히려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네. 네. 근데 책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네. 아득하기도 하고 네. 내가 책을 내도 되나? 이런 계속 그런 자문을 하게 돼서 아직은 이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좋은 책이 책의 장벽을 이렇게 높여놔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책을 읽었던 분들은 이게 제 핸드폰이 아닌데, 네. 책의 네. 지점이 높아서 내가 읽었던 책들이 워낙 좋으면 이것을 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키높이의 책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근데 전 이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로 들면 무에타이를 오래 하면 무에타이가 고수가 되면 다른 어떠한 무술을 얕보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이 세계가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내가 모르는 저 세계도 그냥 내가 노래한다고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세계도 만만치 않은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책이 약간 더 멀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면 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못 느끼는 사람들이 책을 그냥 한 번에 쉽게 생각하고 쓰시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책 쓰는 일이 나쁘지 않지만, 그러면 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글을 쓸 때 나는 조금 달라요? 평소에 나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글을 쓰는 제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기도 하지만 글을 쓸 때 편안하고 되게 좀 그런 감정을 왜 느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제 모습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좀 시니컬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그냥 디폴트로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좀 글을 쓰거나 할 때는 제가 좀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서, 왜냐면은 잘 써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저에게는. 네. 그래서 노래는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늘 있지만 네.
그래서 평소에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잘해야 되는 것. 일단,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또 올해 초에는 작사가로, 네. 그 박혜원님의 네, 네. 그대 없이 그대와 맞아요. 그것도 직접 쓰셨죠. 네. 그래서 전 그거 진짜 가사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곡을 만드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작사를 하는 것, 네. 이 세 개 중에 가장 잘하고 싶고 가장 부담되는 건 어쨌든 노래도 창작의 영역이니까. 네. 글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하나가 빠지면은 완성이 안 되는 것들이라서. 네. 근데 굳이 꼽자면 저는 노래를 제일 잘하고 싶어요. 노래를 하는 게 어쨌든 제가 가장 앞에 두고 있는 제 얼굴 같은 거라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산문을 쓸 때, 에세이 쓸 때는 그냥 진실되게 나오는 대로 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다른 글을 쓸 때는 강박이 없거든요. 네. 그냥 마감일에 맞추자. 근데 시는 엄청나게 괴로워요. 잘 쓰고 싶은데 잘 써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는 어떤 슬럼프 같은 시기도 동반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세요? 네. 슬럼프 같은 그 고통의 시기에서 네. 내가 기본적으로 나에게 시니컬하지만 더 단호하고 더 모질어질 때가 하루가 아니라 쭉 연결이 될 텐데, 네. 그때 헤어나오시는 방법. 글쎄요. 저는 일단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할 때 제가 가장 괴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괜히 가서 화가 엄청 많아져요. 녹음을 할 때. 그러니까 예민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녹음을 하는 그 순간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커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그거를 끝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다 녹음해서 끝내는 일. 그러면은 세상 홀가분하니까 네. 그때 좀 헤어나오는 것 같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일, 음악을 하는 일, 음악을 만드는 일 자체에 대한 괴로움은 아까 저희가 온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뜨겁다가도 차갑고 멀다가도 가까운 것이잖아요. 시도 음악도. 그냥 이게 언젠가 지나갈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그냥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면서 씩 웃고 있는데 네. 왜 웃냐면 승아님이 화내는 장면을 상상해봤어요. 왠지 화를 표현할 때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끊으면서 화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완벽하게 발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것을 그냥 스스로 수렴하면서 이렇게 땅으로 찍어 내려가듯이 지금 포크레인 소리 같은 것이 이게 포크레인이 이렇게 굴착기가 이렇게 땅을 찍듯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약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시 부탁을 드릴게요. 김용택 시인의 시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 시는 시가 이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겠어요라는 맞아요. 이게 사실 산문집이잖아요. 네. 그 서시랄까요? 거기에 시와 수필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왕래하라였나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시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 시를 생각하는데 눈이 왔다. 김용택. 어쩌다가 깨끗한 시 한 편을 쓰고 나면 한없이 너그러워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나무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그런 자유도 있다. 시인에게 의심만큼 나쁜 것도 없다. 진실은 두렵다. 정직은 무겁다. 자기 신뢰는 시인의 생명임을 안다. 정직이 인정에 기댄 사사로운 입문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의 함의 개념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소모적인 혼란이 수습되면서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바람을 등지고 앉아있을 때 눈이 왔다. 삶은 눈보라다. 등을 돌아온 눈송이들이 어디 앉지 못하고 허공에서 분분하다. 내 삶이 서러울 때다. 눈들이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용서하고 내 시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까? 내 시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기댈 수 있을까에 나는 늘 괴롭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내 시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까? 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약간 메타포처럼 내 네. 스스로 들리는 문장이겠죠? 네. 네. 저는 이 마지막 세 줄, 이 때문에 이 시를 사실 골라온 것도 있고, 이 시를 되게 자주 이렇게 꺼내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가 아니라 해도 저는 이게 되게 제 이야기이고 제가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할 순간이고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궁금했어요. 아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네. 내가 나를 스스로에게 경계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감시하고 약간은 굳이 따져보면 비관적으로 반걸음쯤 이렇게 옮겨간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 때 혹은 내가 나한테 잘해줄 때 어떤 방법으로 잘해주세요? 스스로에게 잘해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예. 게임이에요. 네. 제가 이거 동료 시인이 아침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어제 나한테 게임기를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 기억이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새벽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다가 게임기를 판다. 그래서 내가 사겠다라고 했다고. 게임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을 네네네. 아침 10시에 들고 왔더라고요. 저희 집 네, 앞으로.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산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지도 못한 게임기를 집에 들여놨는데 신세계예요. 자동차도 막 난폭 운전해도 되고. 다들 그 네. 게임 얘기하시면 다들 네. 엄청 중독성이 강하다고 네. 그러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좋아하는 만화 매 요일마다 올라오는 웹툰 있잖아요. 네. 웹툰을 보는 게 제 하루의 어떤 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루를 마감하는 일이 한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날 웹툰이 미리 1시간 일찍 올라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날 올라온 그 요일의 웹툰을 다 보고 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하루의 피곤도 가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시를 읽을 때 제 모습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들을 계속 많이 만들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강돌님께서 제가 저에게 해주는 보상은 승환이 콘서트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콘서트 앞두고 계시죠? 콘서트는 네. 언제나 준비 중에 있지만 네. 언제나 준비 중입니다. 1년 내내. 하지만 작년엔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네, 있고 네. 올해는 대략적인 계획 그거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를 지금 제가 말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안 하게 되더라도 제가 지금 안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패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도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한 3분 정도 선정해서 승환님한테 여쭤보고요. 네. 제가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음악의 숲으로 저는 이제 가까이 들었는데 제가 마침 쓴 시 중에 숲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거든요. 숲.
또 제시를 읽어주시면 저에게 영광이 아닐까. 제가 읽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숲이라는 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시입니다. 제시예요. 네.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바보처럼 시집을 안 갖고 왔는데 이럴 때 광고해야 되는데 정작 제 시집은 안 갖고 왔어요. 이래서 전 더 좋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제 것만 갖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숲, 박준. 오늘은 지구 없는 찔레에 대해 쓰는 것보다 멀리 있는 그 숲에 대해 쓰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고요 대신 말의 소란함으로 정막을 넓혀가고 있다는 그 숲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전 나눈 말들은 버려지지 않고 지금도 그 숲의 깊은 곳으로 허정허정 걸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쯤에는 그의 여름의 말들이 막 도착했을 것이고요. 셋이 함께 장미를 보며 저는 비가 내리는 것이라 했고 그는 비가 날고 있는 것이라 했고 당신은 다만 슬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숲에 대해 더 쓸 것이므로 슬픔에 대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겨울이 오면 그 숲에 아침의 병듦이 낯설지 않다. 아이들은 손이 자주 벤다. 라는 말도 도착할 것입니다. 그 말들은 서로의 머리를 털어줄 것입니다. 그러다 겨울의 답서처럼 다시 봄이 오고 밥이나 엄마나 우리 같은 몇 개의 다정한 말들이 숲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먼 발길에 볕과 몇 개의 바람이 섞여 들었을 것이나 여전히 그 숲에는 아무도 없으므로 아무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좋네요. 네. 아무도 없으므로 아무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추천하는 시집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아까 장성남 시인의 시도 좋아하셨고 하우게 시, 네. 올라브 하우게도 좋아하셨고 또 신보선 시인의 시. 네. 이렇게 먼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한테 누가 시집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이 세 분의 시인들은 사실 빠지지 않거든요. 네. 플러스 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네. 며칠을 먹었습니다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괜찮아요? 너무 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ZZ 써니님께서 네. 승화님의 숲에는 누가 있나요? 라고 어떻게 제 멋있네요. 숲에는 아무도 없으므로 아무도 외롭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없으므로 아무도 외롭지 않다고. 네. 그렇지,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외롭지 않으니까. 네. 모르겠네요. 제 숲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두 분이 협업해서 노래 내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노래를 잘 하시나요? 저 네. 오늘 행사 앞두고 부끄럽지만 트위터에 제 이름 검색했는데 오늘 행사를 기대하신 어떤 분이 네. 노래하시냐고. 최준인 줄 알았다. 근데 너였다면 네, 네. 하셨나요? 같이 부른 곡이. 이바보야. 아. 이바보야 같이 불렀었죠. 네. 근데 사실 최준님은 노래를 잘 하시는데 흥미롭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컨셉을 잡고. 흥미롭게요. 저는 진심으로 불러도 그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심으로 부르면 다 듣기 좋습니다. 네. 그럼 또 불러요, 제가. 네. 그리고 승아님도 같이 보시면서 네. 제가 약간 질문에 두 분 노래하시나요? 라고 네. 또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 네. 이게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네. 댓글이 네. 지금 막 올라오는 댓글에 한 7할 이상이 박준 시인의 노래를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같아요. 인간 보통의 욕망인데요. 파괴 본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나는 나를 망가뜨릴 권리가 있다. 파괴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인데 다 파괴되십니다. 네. 이렇게 좋은 목소리 듣다가 굳이 뭐 우리가 그 작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 힌트를 저는 지금 무슨 주제로 무슨 곡을 쓰고 있고 어떤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작업하는 것들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해 주셔도 돼요? 물론 하나만 쥐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곡들이라기보다도 제가 계속 올해 들어서부터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곡들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어떤 장르의 어떤 편곡의 어떤 곡이다라기보다도 어떤 이야기다에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고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원래도 했지만 유독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저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고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 그 욕망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몸부림을 칠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 겨울에는 음악을 내고 싶어서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도 멋있잖아요. 네. 내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면서 이 이야기와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 네, 네. 두 분이 옷을 맞추신 건가라고 했는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상상은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버릇 중에 하나가 가장 나쁜 상상학인데요. 네. 나쁜 상상은 방송 중에 제가 신나서 네. 과하게 실언을 해서 네. 승아님의 팬분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이 나쁜 상상이 1번이었고요. 제가 생각한 좋은 상상은 왠지 승아님이 오늘 이런 가을 같은 분위기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겨울을 앞두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끝쯤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번 겨울이든 내년 봄이든 어느 계절이든 내 이야기를 꾸준히 담을 것이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네. 그것도 그건데 네. 사실 저는 겨울이 끝나기 전에 그냥 그거는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네. 그냥 온전히 하고 싶은 일은 네. 그 겨울 눈 오는 산을 이렇게 저는 템플스테이를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템플스테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네. 그냥 소소하게 제가 올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행을 가서 되게 조용한 템플스테이로 여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템플스테이도 그 사찰에 계시는 수행하는 스님들과 동일한 일가를 하는 네. 이런 방식의 템플스테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휴식형이 있는데 네. 저는 휴식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휴식형을 할 것입니다. 동일한 일가하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눈 쓸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네. 아침밥 공양하기 전에 절도 하고요. 네. 절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 사찰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스님들의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빨간 줄일까 파란 줄일까, 저는 처음 템플스테이 할 때 뭔가 그래도 템플스테이 하는데 스님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보자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쉬러 갔다가 일만 하고 오고 장작패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후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셨어요. 그냥 네. 휴식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올겨울엔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저랑 방어 드시는 네.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박준 시인님과 네. 방어를 를 위스키와 함께 네, 그렇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네. 저희가 실내에서 안온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통유리로 된 이 초소 책방에서 승아님의 팬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다 추위에 떠시면서 네. 이렇게 끊임없이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뭐 팬분들이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끝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저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자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시인님과 난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함께 또 시청해 주시고 놀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추운 밖에서 이렇게 되게 일찍부터 와 계셨더라고요. 너무 오래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편하게 또 들릴 수 있다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오늘 끝으로 이 행사는 종로문화재단과 난다출판사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난다출판사도 약간 저 같은 게 뭐 별로 야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촬영하고 커피도 난다출판사 하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여쭤보니까 박연준 시인의 소란이라는 산문집 네, 난다출판사 네, 한거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저는 황현산 선생의 밤이 선생이다를 아, 읽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난다출판사의 소란과 밤이 선생이다 이 두 권의 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인가요?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 네.